안녕하세요. 한의성형외과 최정원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원장님. 저희 SNS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중국 성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? 혹시 왕징 성형 말하는 건가요? 알고리즘을 따라서 굉장히 뜨는데 저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. 헐? 이래서 원장님께서 혹시 몰라셨던 그 중국 성형에 대해서 한국 성형외과 전문장에서 리뷰해보는 영상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네, 좋습니다.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예,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좀 화려함을 담당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야,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한다고?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한의의 진짜 신기한 게 눈이 안 감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실제로 괜찮은 게 맞을까요? 일단 쌍꺼풀 디자인은 별거 없어요.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좀 디자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요. 그래서 눈썹이 찔리는 현상이 되게 심할 거고요. 두 번째는 눈이 절대로 감길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안에서 굉장히 강한 실을 이용해서 묶어줘서 내려버린 거고 말려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평생 눈을 못 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부분도 앞부분 조금 비슷한데 이분은 트임을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보통 우리가 뒷미팅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눈꼬리 쪽과 그리고 눈 안쪽을 이제 이용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합쳐서 바깥쪽 절개를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, 뒷미팅을.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눈끝과 이 눈 안쪽 결막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넓혀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한계점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 바깥쪽 절개를 해서 이 안쪽에 뼈막을 바로 찾아서 거기서 걸어서 이제 묶어줘서 당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지력은 되게 좋을 거예요. 근데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죠. 흉터가 이제 일단 확실히 드러나 보일 거고요. 두 번째는 눈이 안 감기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. 확실하게 바깥쪽 피부로 당겨주면 효과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예전에 저도 이 방법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문제점은 찝혀 보이는 흉터가 생겨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흉터가 이렇게 과하게 강경이 되고 있으면 눈 자체도 눈이 감기지 않는 현상들이 시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까요? 그럼요.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이 과하게 돼서 토환이라고 하죠. 눈이 안 감기는 문제가 큰데 이제는 뒷미팅을 통해서도 이 토환을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눈 건조증이 심해질 거고 시력도 안 좋아질 거고요. 눈의 충혈 현상이라든지 잘못하다가는 각막 손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안전한 범위에서 최대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이렇게 피부를 절개하고 트임을 받으신 중국 환자분께서 저희 한의성형외과에 오셔가지고 이거 복원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복원이 가능할까요? 근데 실제적으로 이 수술은 단순해요. 결국 좀 두꺼운 강한 실로 이 뼈막과 피부에 있는 건판을 묶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실을 찾아서 끊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이거는 생각보다 유착이 오래 가진 않아요. 단지 이제 흉터 관리는 이제 해야겠죠. 사실 이제 왕징 성형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. 이런 것도 중성형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복붙이 가능할까요?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눈 사진이나 코 사진을 들고 오잖아요. 비슷한 이야기죠. 근데 이제 왕징 왕국이라고 돼 있던데 중국 환자들은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완벽하게 저분의 얼굴을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눈, 코 정도뿐만 아니라 뭐 윤곽이라든지 한 번에 모든 수술을 다 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. 저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을 봤을 때 그냥 기형상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저런 인플루언서의 얼굴은 많습니다. 얼굴도 작고 눈도 크고 기본적인 바탕이 되게 좋은 분이죠. 피부도 얇으시고요. 근데 이제 얼굴을 따라 하려면 결국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하게 세미아웃으로 라인을 만들면 될 것이고 코는 최대한 얄쌍하게 늑연골 같은 걸 써서 뾰족하게 만들면 될 거고 윤곽은 아주 가름하게 깎고 리프팅으로 처진 것도 올려주고 지방 흡입도 하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 비용을 써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의 개성이 없어지고 결국 이제 그쪽을 따라간다 해서 똑같이 될 수는 없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다시 복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성형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?
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각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. 제가 세미아웃을 좋아하고 세미아웃을 만들어주지만 저는 항상 상담했을 때 세미아웃을 보여드려요. 그런데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라인을 많이 낮춰줍니다. 결국 나한테 어울리는 라인은 있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걸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한테 어울리게 예쁘게 만드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항상 원장님과의 상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도 한이의 네, 오늘은 대륙의 크기만큼 가감한 중국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. 성형수술은 오직 이뻐진다 또는 예쁜 아이돌들을 닮게 만든다, 이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내 얼굴에 어울리는 성형은 있기 마련이에요. 물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미적인 부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컴플렉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성형이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신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원장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과하지 않게 부작용 없게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무리하게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아름다운 성형을 찾길 바랍니다. 이상 한의성형외과 차정훈 원장이었습니다.